그럼 오늘 소중한 강연해 주실 이영석 원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유, 날씨도 쌀쌀한데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있죠. 담배를 못 끊는 사람 주위에 있으시죠? 뭐 아들이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뭐 남편이 담배 피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담배가 정말 안 좋은지 안다면 담배를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담배를 피우면 정말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안다면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은 사랑하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몰라서 담배를 못 끊는 사람이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 살이 찌는 이유도 살이 찔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몰라서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살이 찌고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겠다. 여러분 생각 중에 이런 생각 있습니다. 나는 친구보다 분명히 적게 먹는 것 같은데 친구는 밥 2그릇씩 먹고 하는데 나는 밥도 조금 먹고 뭐 그런데 왜 나는 살이 안 빠질까? 분명히 좀 억울하다. 옆에 친구는 정말 배 터지게 먹고 해도 날씬하다. 이렇게 생각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비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더 많은 부분 알게 되고, 그래서 정말 살이 찐 음식들이 무엇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공이 재활의학과입니다. 재활의학과는 보통 이제 뭐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뭐 무릎이 아플 때 하는 이제 과를 재활의학과라 하죠. 춘하의학은 어떤 과목입니까? 뼈가 틀어졌을 때 뼈를 맞추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근골격계를 잘 치료하는 것을 전공을 했습니다. 근데 저랑 다이어트랑 무슨 상관일까요? 그럼 다이어트는 무슨 과목에서 무슨 과목에서 다이어트를 다뤄야 될까요, 여러분? 살이 안 찌는 비결은 무슨 과목에서 다뤄야 될까요? 내과일까요? 산부인과일까요? 아니면 무슨 사상체질의학일까요? 그러면 우리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교과서가 있습니다. 뭐 내과학도 있고 외과학도 있고 침구과도 있고, 그 중에서요 다이어트가 있는 과목은 재활의학과에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요 여러분, 살이 찌게 되면 완병이 와요. 특히 배가 나오게 되면 허리도 아프게 되고 무릎도 아프게 되고,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재활의학과에 또 교과서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재활의학과와 실제로 비만은 상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체형도 상관이 많게 되고요. 그래서 제 전공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희 한의원 2004년 설립되었고 지금 뭐 4개 점이 있습니다. 부산에 2군데가 있고요. 저는 한의사이고요. 저희 부산에 한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분은 의사이시면서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원래 한의사 라이센스를 따고 공부가 좀 더 공부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다시 의대를 가셔가지고 또 내과 전문의를 따신 분이 또 저희 한의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저하고 만나게 되면 내과 전문의가 됐죠. 그분도 저는 한의학 박사니까 같이 만든 어떤 그런 프로토콜이니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희 의료진뿐만 아니라 전문의 그리고 한의대 교수님도 오시고 또 약사하고도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생화학 박사, 물리치료사 분들과 함께 이런 좋은 정보를 만들게 되었고 저희 다이어트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살을 빼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게 다이어트입니다. 원래 뜻은요. 살을 빼는 거는 살을 빼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그 다이어트를 잘 한다는 건 결국 건강해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저희 다이어트가 만들어지고 2012년, 13년 뭐 꾸준하게 이렇게 언론에도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다이어트를 소개시켜 드린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그 이쁘고 날씬하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보통 의지가 약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기 원시 시대 보통 이제 원시인들 나오고 그 원시인들이 막 축제하고 이런 걸 보면요, 원시인들 다 빼빼합니다. 다 날씬합니다, 여러분. 네. 그죠? 원시인이 무슨 의지가 있습니까?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 맨날 보여주죠. 그죠? 네. 근데 날씬합니다. 이상합니다. 스트레스는 현대인이 더 많이 받고 의지를 가지고 참아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현대인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왜 현대인들이 더 뚱뚱해지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 무슨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예. 운동으로 빼면 요요가 없다. 여러분 며칠 전까지 야구 경기 한다고 뭐 온데 남편들 욕하는 거 다 들으셨죠, 그죠? 예. 야구 선수들 다 뚱뚱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한의원에 운동 선수들 많이 옵니다. 3일 후에 권투 시합을 해야 되는데 4kg를 빼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오고요. 그 다음에 무용도 운동이죠. 무용을 내가 전공하고 있는데 뭐 모레까지 3kg를 더 빼야 된다, 이런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실명을 거론해서 뭐 하겠지만 황임조 선수 아시죠? 그 몬주익에서 금메달 따신 마라토너요. 얼마 전에 TV 나왔는데 25kg가 찌셨더라고요. 여러분 마라톤을 보통 우리가 그 운동 제일 잘 빠진 운동이 걷고 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마라톤을 했는데 25kg가 찌고 있어요. 여러분 운동이 몸에 좋습니다. 운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도 튼튼해지죠. 그 노화도 예방이 되죠. 관절도 튼튼해지죠. 운동은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 우리가 해야 하고 지금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운동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하고 하면 좋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운동으로 빼면 요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좋지만은 요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심장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고 피순환도 잘 되고 요요도 없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묻어갑니다. 하지만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요요가 안 오는 거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운동을 평생 한 선수들이 다시 찌는 걸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살을 뺀다 하면 나 운동으로 살 뺄 거야, 이렇게 일단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운동선수도 그렇게 못 빼는데 어떻게 본인이 빼겠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찌는 원인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운동이 진짜 부족해서 살이 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호르몬 장애로 살이 찌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갑상선이 문제가 돼가지고 갑상선 기능 저하가 돼서 살이 찐다든지, 갑상선 기능 저하가 되면 몸이 많이 붓게 되고 부어서 살이 찌고 살찌고 또 피곤하니까 더 붓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뭐 그렇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도 살이 찌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습니다. 세상에 우울하고 짜증나고 재밌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는 하루에 1시간씩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하루 종일 TV 보고 누워 있고 우울해 있다가 1시간 운동하러 나가야지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운동도 제대로 안 되겠죠. 남들 에어로빅 할 때 막 손을 번쩍번쩍 들 때 나는 손가락만 이렇게. 네. 나는 운동을 1시간씩 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지지? 뭐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목으로 치면 여러분, 네? 여러분, 뭐 이게 공부하고 똑같습니다. 과식이 국어, 운동 부족이 영어, 호르몬 장애 수학, 우울증 과학 이렇게 치는데요.
나는 국어를 못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해요. 근데 국어는 포기했어. 도저히 국어를 공부할 자신이 없어. 대신 영어를 열심히 해서 나는 공부를 잘해야지. 이게 됩니까, 여러분? 국어를 못하면 국어를 해야 성적이 좋아지겠죠. 여러분 근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많이 먹고 오늘 2시간 걸어야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국어를 못하니까 수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성적이 얼마나 좋아질까요? 국어를 포기하고. 여러분 근데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배 터지게 먹고 2시간 걸으면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과식으로 찐 살은 분명히 식이요법을 통해서 빼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배 터지게 먹고 2시간 걸어야지. 그건 정말 무모한 일입니다. 운동이 너무 부족해요. 나는 운동을 너무 싫어해. 숨만 쉬고 살았어요. 이 시간 이때까지. 예? 예. 근데 살이 찌는 건 너무 싫어. 그래서 음식을 모기만큼 조금 먹어요. 그것도 무모한 일입니다. 운동이 부족한 사람은 운동을 해야 살이 빠지겠죠. 이건 아주 당연한 건데 여러분 모르는 것 같아요. 숨만 쉬는 사람이요, 음식도 조금 먹어요. 혹은 엄청 많이 먹고 오늘 2시간 뛸 거야. 예,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나는 왜 살이 안 빠지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보통. 여러분 갑상선 같은 혹은 갱년기 때 또 살이 많이 찝니다, 여러분. 특히 여자분들은요 정말 살 빼기 힘들어요, 사실. 뭐 좀 살 좀 뺄라 하면요 그날이 돌아오네. 그날 돌아오니까 식욕도 땡기고 또 몸도 붓고 어지럽고, 그리고 뭐 좀 하려 하면 또 애를 낳아야 되네. 배가 부르고 애 하나 놓고 나니까 몸이 한풀 꺾이고 애 2명 놓으니까 이제 살이 안 빠져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또 조금 어찌 하려니까 갱년기가 오네요. 갱년기가 오면 배가 한꺼풀 더 생깁니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요 엉덩이 한 사이즈 커지고요 허리 2 사이즈 커져요. 똑같이 먹어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원인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한데 여러분 무조건 운동으로 뺀다는 거는 정말 무모한 겁니다. 나는 모든 과목 다 포기하고 수학만 잘할래. 그래서 서울대를 갈래.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제 얘기를 잘 들을 필요가 있죠. 여러분 이제 뭐 살을 이제 뺀다라고 하면 칼로리 식당에 가도 식당에 모든 식당을 가보면 다이어트 음식이 아닌 게 없네요. 버섯집에 가면 버섯이 다이어트 음식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동의보감에 예? 두부 전골집에 가면 또 두부가 그거래요. 예? 매기 매운탕 먹어도 매기도 다이어트 식품이래요. 모든 게 다 다이어트 식품이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또 뭘 한다 하면 이제 무슨 음료수를 삽니다. 그러면 이 음료수 몇 칼로리지? 이제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고 나는 먹는 건 도대체 얼마지? 그래서 이제 단순 계산하면요, 먹는 것보다 소모가 덜하니까 칼로리를 많이 먹게 되고 몸에 쌓이게 되고 살이 찌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입니다. 지금 언론이나 그래서 칼로리가 다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운동법은 딱 2가지입니다. 방법은 2가지입니다. 작게 먹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칼로리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두부도 저칼로리고 버섯도 저칼로리고 야채도 저칼로리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칼로리를 많이 소모를 또 시켜야 됩니다. 칼로리 소모하는 게 뭐죠? 운동이죠, 여러분. 그래서 작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살이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게 맞으면요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맞으면요 뚱뚱한 사람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칼로리 이론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100년 전에요. 100년 전에 이 박사와 이 박사가요, 몸에 힘나는 거는 3대 영양소가 있더라. 여러분 칼로리가 어떻게 나왔지? 칼로리 이론은 언제부터 나왔지? 인터넷 찾아도 잘 없습니다. 그냥 이 커피가 몇 칼로리 이것만 나와 있습니다. 밥은 몇 칼로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00년 전에요. 100년 전이면 여러분 지금 100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이제 일본한테 그럴 때네. 한 옛날입니다. 그죠? 자, 지방은 1g당 9라는 열량이 나오더라. 탄수화물은 4, 단백질은 4kcal. 지방은 9kcal, 탄수화물 4kcal, 단백질은 4kcal의 열량이 나온다. 그래서 이 음식이 그러면 탄수화물이 얼마 들어있고 지방이 얼마 들어있고 단백질이 얼마 들어있으니까 이건 몇 칼로리다.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방 고지혈증 때문에 이제 다들 좀 고생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고지혈증에 안 좋은 게 뭐 포화지방이라 하죠. 여러분, 포화지방도 9kcal, 불포화지방도 9kcal. 그렇습니다, 여러분. 단백질은 보통 어떤 데 많이 있죠? 전복에도 들어있고 소고기에도 들어있죠. 돼지고기에도 들어있고 계란에도 들어있고. 전복의 단백질도 4kcal, 소고기에도 4kcal, 돼지고기도 4kcal. 두부 단백질도 4kcal. 뭔가 이상하죠? 오리 단백질도 4. 그럼 여러분 전복이 비싼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있나요? 맞지 않습니까? 계란 먹으면 되죠. 계란 흰자 4kcal. 탄수화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좋은 현미, 갓 좋은 쌀, 그것도 4kcal. 예? 밀가루도 4kcal. 맞죠, 여러분?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칼로리가 얼마라는 건 이 음식이 얼마나 좋은 음식이고, 또 분명히 같은 칼로리라도 살찌는 정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살을 좀 빼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밥 한 공기 먹으면 300이나 된다던데, 된장찌개 먹으면 밥 한 끼 보통 밥 한 끼를 먹으면 한 500kcal 정도 씁니다. 500kcal. 우리가 보통 적당히 잘 먹으면. 햄버거를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뭐죠? 햄버거만 해도 이건데, 감자튀김이 이렇게 높아요. 여러분, 콜라 이러면 한 800 정도 되죠. 좀 살이 안 찐다는 게 한 500kcal. 자, 좀 많이 먹으면 800에서 900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이 얘기 했었죠, 제가. 자, 먹는 칼로리, 소모 칼로리 맞지 않습니까? 그럼 섭취 칼로리가 보통 얼마죠? 한 끼를 먹을 때? 작게 먹으면 500, 많이 먹으면 1000도 먹습니다, 여러분. 1000. 그러면 이제 이걸 뭐 운동해서 빼야 된다면서요. 자, 운동하면 이제 250kcal 소모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먹은 거는 800에서 500에서 1000입니다. 500 먹었다 칩시다. 500. 2시간 걸어야 되네요. 2시간. 여러분, 수영 25분. 근데 쉬지 않고입니다, 여러분. 뭐 한 번 하고 좀 쉬고 이런 거 아니고요. 25분 동안 이거 해야 돼요. 줄넘기 25분. 줄넘기 1시간 해야 먹은 거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먹으면요, 줄넘기 2시간 해야 돼요. 2시간. 무릎 다 나가겠죠, 그죠? 예. 무모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밥 잘 먹고요, 2시간 걸으면 똔똔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살이 안 빠지는 거죠. 맞죠? 하지만 여러분, 칼로리로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칼로리 계산 무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만은 아닙니다. 적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 극단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과 보통 한 인터넷 찾아보시면 130kcal라고 나와 있습니다. 130kcal. 그럼 이 주스는 제가 며칠 전에 먹은 겁니다. 180kcal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콜드 사과 주스 보통 이제 편의점에 파는 거 보면 한 130 정도 돼요. 그러면 그래요. 똑같다 칩시다. 이 사과 하나랑 130kcal짜리 이 사과 주스랑, 근데 여기 보면요, 100% 사과 주스가 써져 있습니다. 100%. 설탕도 안 들어있고 100%래. 100%. 딱 요거 그대로 요 딱 짠 거래요.
설탕도 안 들어있고 뭐 첨가물도 안 들어있고 그래서 엄청 비쌉니다. 요건 미국산이겠죠. 예, 미국. 근데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저거는 국산이겠죠. 돈도 비쌉니다. 이거 한 3,000원 넘던데요. 사과는 5개 5,000원인가 3,000원인가 하여튼 그렇던데 어쨌든 좋습니다. 사과 하루에 하나면 의사를 볼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오늘부터 사과를 하루에 하나씩 먹어야 되겠다. 그럼 의사를 안 봐도 되지. 사과를 먹습니다. 먹다 보니까 사과 깎는 것도 귀찮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것도 귀찮고 그렇습니다. 나는 폼나게 요즘에 커피숍에 쫙 앉아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100% 사과 주스라는데 칼로리도 똑같고 더 먹기 좋 멋이 폼 나잖아요.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과라고 하더라도 다릅니다. 이 사과에는요 130kcal 열량이 들어있고요. 그럼 열량은 보통 뭐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열량이죠. 여러분 비타민, 미네랄, 뭐 마그네슘, 뭐 비타민 C, D 다 이 열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열량이 없습니다. 예. 자, 사과에는 130kcal 정도의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도 있을 것이고 칼로리도 비타민 C 이런 거 몸에 좋은 거 있죠. 그래서 의사를 볼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요것도 다 들어 있겠죠. 의사를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이 사과는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이 사과의 식이섬유가 참 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과를 이렇게 씹어서 먹으면요 위에서 비상이 걸립니다. 이건 뭐 소화도 안 되는 거 뭐지? 위가 막 움직여야 돼요. 이 식이섬유가 찍찍해가지고 잘 분해가 안 됩니다. 하고 또 장에 보내니까 장도 막 움직여야 됩니다. 도대체 뭐 이런 걸 넣어줘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움직이는데 얘를 소비하기 위해서 위도 움직여야 되고 장도 움직여야 되고 그게 한 110kcal 정도를 써야 된대요. 위가 그냥 움직입니까? 에너지 써야 되잖아요. 130kcal짜리 먹으려고 움직이고 장도 움직이고 위도 움직이고 또 똥도 싸야 되네. 똥도 싸야 되고 힘 다 그거 다 합치면 110kcal. 그러면 우리 몸에 얼마나 들어오죠? 20 들어옵니다. 20. 몸에 20kcal 들어오고 그리고 사과에 좋은 의사를 안 만나도 되는 비타민 C도 들어오고 비타민 A도 들어오고 좋은 성분이 들어와서 피부도 탱탱해지고 좋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20kcal 정도 분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위도 움직여야 되고 장도 움직여야 되고 한 2-3시간 걸릴 겁니다. 2-3시간 동안 한 20kcal가 서서히 들어오게 됩니다. 서서히 들어오면요 몸에 쌓일 일이 없습니다. 친구랑 이야기할 때 내가 걸어갈 때 다 씁니다. 그리고 배도 좀 부릅니다. 뭐가 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뭐 좀 배도 좀 부르고 든든하네 이렇게 됩니다. 이건 어떨까요? 요거 쭉 먹으면요 몸에서 얼마나 쓸까요? 이거 물이네 물. 그냥 쭉 빨아들입니다. 위가 움직일 필요가 있습니까? 장이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130kcal짜리 사과 주스를 쭉 빨아들이면요 몸에서 할 일이 없네요. 오줌만 싸면 되죠. 뭐 소화효소 좀 나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얘를 흡수하고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데 많이 쓰면 30kcal를 쓴대요. 그럼 우리 몸에 얼마나 들어오죠? 100kcal가 들어옵니다. 얘 얼마 들어왔죠? 20, 100. 근데 시간도요. 얘는 한 2-3시간 걸려야 2-3시간 걸려야 흡수가 돼요. 얘는 1시간 안에 흡수가 돼버리네요. 몸에서 갑자기 몸에서 칼로리가 넘쳐나요. 내가 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멋있게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는데 이 사과 주스를 멋있게 선글라스 끼고 앉아 있는데 해봤자 카톡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그죠? 그대로 살이 찝니다. 몇 배요? 5배인데 5배도 아니죠. 빠른 시간 내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살이 찌는 거예요. 몸에 좋죠? 몸에 좋죠 사과 주스. 근데 살은 찝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배가 안 불러요. 배가 안 불러요. 좋습니다. 사과 5개 먹었습니다. 100kcal를 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 사과 5개 먹으면 배 터져 나가겠죠, 그죠? 사과 5개 먹은 결과는 뭐죠? 우리 몸에 100kcal가 들어왔죠.
사과 이걸 분해하는데 엄청 많이 써야 되니까. 얘는요 한 병 쭉 먹으면 몸에서 한 100 정도 들어왔어요. 아, 나는 왜 이렇게 먹은 게 없는데 살이 찌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몸에는 좋죠. 근데 살이 쪄요. 여러분 이런 거 집에 많습니다. 매실이 몸에 좋다 해서 매실 요래 만들어서 먹고 있죠 여러분. 근데 설탕까지 재리지 않습니까? 돌복숭 몸에 좋다면서요.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먹죠. 근데 돌복숭 100%도 아니지 않습니까? 설탕으로 재리지 않습니까? 산딸기 몸에 좋다고 했죠. 산딸기 이렇게 만들어서 먹는데 설탕 넣어서 먹죠. 네. 근데 배가 부릅니까? 몸에 좋죠 물론. 매실 몸에 좋죠. 돌복숭 몸에 좋죠. 그런데 살은 찝니다 여러분. 얘와 얘의 차이는 뭐죠? 먹기 좋게 만든 겁니다. 먹기 좋게 안 씹어도 되게. 여러분 이 사과 이거는 그냥 한번 주스기에 돌렸을 뿐이거든요. 무려 5배 이상 살이 찝니다. 5배 이상. 배도 부르지도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 농축 가공되면요 설탕을 하나도 안 넣어도 엄청나게 살이 찝니다. 그 농축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여러분 내가 꼭 팔을 이렇게 움직이고 수중 발레, 수중 에어로빅 가서 발을 이렇게 움직여야 우리 몸에 칼로리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소화 잘 안 되는 음식 넣어주면 위가 움직이고 장도 움직이는데 다 그거는 여러분 소화될 때 신경 써서 내가 위를 움직여야지 한 번 더 움직여야지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움직여서 똥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근데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 운동을 하셔야지 여러분. 돈 주고 물 밑에 가가지고 막 걷고 뛰고 땀 내고 근데 나는 왜 살이 안 빠지지? 이거보다 낫단 말입니다. 아 운동도 필요하죠. 살 찌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자 농축 가공된 걸 비만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집에 뭐 재려놓은 거 좀 이왕이면 그대로 먹는 게 사실은 더 좋습니다. 식욕 폭발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요거 먹고 나면 이제 밥 생각나죠. 달달하게. 예? 혹은 밥 먹고 또 먹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농축된 게 갑자기 훅 들어오면요 우리 몸에는 그거를 잘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많은 게 들어오면요 몸에 혈당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아지면요 혈당이 낮춰야 됩니다. 혈당을 못 낮추는 게 당뇨죠. 그죠? 우리 몸에서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나와야 돼요. 얘를 먹을 때는요 천천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조금씩 이렇게 분비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이렇게 잘 낮추게 되죠. 얘가 들어오면요 바빠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팍팍팍팍 나와야 됩니다. 힘들죠. 고장납니다. 나중에 당뇨의 질환. 인슐린이 고장나면 당뇨인 거죠. 당뇨의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당뇨의 지름길. 요즘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당뇨가 있다는 얘기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어린이들 보면 생수 먹는 애들 없죠. 보통 막 뽀로로 이런 거 그려져 가지고 다 단물입니다. 다 단물. 당뇨의 지름길입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매실 재려놓은 거 당뇨의 지름길, 돌복숭 재려놓은 거 당뇨의 지름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공 농축을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올해 먹고 싶고 여름에도 매실을 먹고 싶고 봄에도 먹고 싶어서 그런 거 맞는데 적당히 드시는 게 맞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원시인들 배 터지게 먹어도 살이 찐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농축 가공된 음식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말해서 그냥 잡아먹고요, 캐먹고 배 터지게 먹어도 살 안 찝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더 배도 부르죠. 그럼 토마토 먹으면 소용이 없습니까? 아니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말고 토마토에 좋은 성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먹고 살은 안 쪄요.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토마토가 몸에 좋다더라.
오늘부터 토마토 짜가지고 즙 먹어야지. 즙 먹으면 살찝니다. 맞죠? 브로콜리가 몸에 좋다던데 삶아가지고 물 먹으면 살찝니다. 브로콜리 그대로 드셔야 돼요. 오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이 같은 게 다이어트 음식이 맞습니다, 여러분. 오이는 한 100kcal 먹으면 100kcal 정도 소모해야 그럼 살이 안 찌는 거죠. 오이에 좋은 성분들만 먹게 되는 거죠. 예. 블루베리가 좋다고 하죠, 그죠? 블루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베리 100kcal를 내가 먹으면 몸에서 100 이상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를 많이 권하죠, 제가. 먹기 편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건 블루베리는 전부 다 당절임입니다. 잘 보시면요. 당에 절여져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요. 생 블루베리. 블루베리 주스 살찌죠? 당절임 살찌죠? 블루베리 그냥 생 블루베리, 냉동 블루베리 이런 거 먹으면요. 배는 부르고 살은 안 찐대요. 얼마나 좋은 음식입니까? 왜 살이 안 찐다고? 우리 몸이 운동해야 돼요. 얘를 분해하기 위해서. 블루베리 그런 씨앗 그런 게 정말 분해가 안 되거든요. 몸이 엄청 움직여야 돼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몸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예. 그죠? 그래서 이런 주스 좋아하시면 안 돼요. 예. 집에 야채, 과일 이런 걸 농축해서 하루 그런 거 있잖아요. 살찝니다. 그런 것도. 비트도 들어있고 좋은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도 그거 살쪄요. 화분? 화분 있는 그대로 드시면 잘 안 찝니다. 그거. 네. 예, 그런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농축된 거 보통 먹으면 우리 몸에 어디로 가냐면 다 배로 갑니다. 가공 농축된 거 먹으면 다 배로 갑니다. 맨 처음에는 가공 농축된 거 먹으면요, 몸에서 그거를 간에 저장을 합니다. 간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간의 용량이 어느 정도 넘게 되면 전부 다 배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를 뺄 수 있는 운동법은 잘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팔을 뺄 수 있는 운동은 있어요. 팔이 이렇게 하면 팔이 빠지고 뒤로 이렇게 누우면 다리가 빠지고 가능한 이야기인데 배 빠지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줄넘기를 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배는요, 먹는 거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 빠지지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로. 예. 자, 그래서 뱃살이 보통 제가 말씀드린 거, 자, 과합수가 됩니다. 주스 같은 거 먹거나 농축되거나 가공된 걸 먹으면 혈당이 확 높아집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간에 제가 저장된다고 했었죠. 이게 어느 정도가 얼마 안 돼요, 간이. 지방세포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뱃살이 찌게 됩니다. 예. 그러면 가공 농축된 게 뱃살이 찌는 음식이겠죠. 뭔지를 보겠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음료수입니다. 여러분, 양념. 며칠 전에 제가 돼지갈비 유명한 집을 갔는데 20가지 과일을 갈아놓고 이렇게 시작되죠. 양념의 자랑이. 예, 20가지 과일을 갈아놓고, 예, 그렇습니다. 양념이 아주 농축된 거죠. 여러분, 양념 만들어 보세요. 뭘 많이 넣어야 되죠, 그죠? 양념을 좋아하시면 뱃살로 다 갑니다, 여러분. 보면 배가 많이 같이 밥을 먹으러 가면요, 뱃살이 많이 나올수록 양념을 진하게 먹습니다. 회를 먹으러 가도요, 다리 얇고 배 별로 없는 사람은 간장에 이렇게 찍어 먹어요. 보면 내가 봐도 밥맛이 없게 먹어요. 이렇게 먹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작게 먹어도 살이 많이 찌지 이러면서요, 상추를 딱 올리고 밥을 올리고 회를 빨갛게 칠해요. 회를 빨갛게 올리고 그렇게 알아 또 마늘에 쌈장을 딱 해서 먹습니다. 그러면 칼로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흡수가 빨라요. 보쌈이 살이 찌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쌈장 때문에 살이 찝니다, 실제로. 회를 먹고 살이 찌는 이유는요, 초장과 쌈장입니다. 거의 그렇다 보시면 됩니다. 고기 먹고 살이 찌는 거요, 실제로는
그 양념이죠. 파조리기의 그 양념하고 네, 그런 거죠. 네. 양념을 좋아하시면요, 보통 다리가 굵습니다. 배가 많이 나와 있고요. 국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살이 많이 찝니다. 가공 농축됐다는 뜻입니다. 감자탕을 먹으러 갔는데 누구는 건져 먹고 누구는 국물을 계속 더 먹네. 네, 그러면 보통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공 농축된 거는 정제 탄수화물이죠. 여러분, 요거 현미라고 치면 요거 흰죽이겠죠. 그렇겠죠. 이제 가공 농축될수록요. 예. 그래서 이제는 똑같은 칼로리라도요, 현미가 살이 훨씬 덜 찌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겁니다. 이제 저도 현미는 잘 안 먹습니다. 현미 먹기가 좀 그래요. 하지만 흰쌀만 먹으면 살이 찌겠구나 해서 적게 먹어야 됩니다. 아니면 현미를 좀 적당히 많이 먹거나 보통 그렇게 해야 되겠죠. 가공 농축의 끝판이 설탕입니다. 설탕, 여러분. 네, 설탕이 이제 살이 많이 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가공 농축된 거는 먹어도 배도 부르지도 않고 살만 찌게 합니다. 뱃살만 찌게 하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술살이라고 하죠. 주위에도 분명히 술살을 고민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술은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습니다. 예. 소주 칼로리가 훨씬 높다 해서 맥주를 또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맥주 누가 한 잔 먹고 끝냅니까? 소주는 한 병 먹고 끝내죠. 맥주는 한 1000 먹으면 훨씬 살이 많이 찌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들 있지 않습니까? 매일 전날 술 먹고 아침에 술 먹고 반주로 술 먹는 사람 치고 그렇게 뚱뚱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끔 그 모 정신병원 알코올 병동에 제가 가끔 진료를 좀 보러 갑니다. 알코올 중독자들 뚱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애주가들은요, 팔이 다 가늘어요. 다리도 가늘고 얼굴에 주름이 좀 많고 보통 애주가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칼로리가 많은데 왜 살이 안 찔까요? 극단적으로 말해서요, 술은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술을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과주스 몸에 좋아요. 근데 살이 쪄요. 술은 별로 몸에 안 좋아요. 근데 살이 안 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좀 다른 문제죠, 그죠? 술이 왜 살이 안 찌냐면요, 술을 먹으면 몸에 칼로리가 넘쳐나요, 여러분. 낮에는 잠이 오고 뭘 해도 도와주지도 않고, 뭐 친구를 보고 싶은데 친구가 뭐 영도에 살아요. 저 송정에 살아요. 저를 어째 가겠노? 친구는 저 친구를 보긴 봐야 되는데 영도에 있는 친구를 어떻게 보러 가겠노? 이렇게 하다가도 밤에 술 먹으면 친구 지금 갈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가서 보고 오죠, 그죠? 술을 먹으면 몸에 힘이 나요, 막. 예? 술 안 먹고 밤새기는 어렵습니다. 술 먹으면 미주알 고주알 하면서 시간이 가도 몸이 힘이 남아 돌아요. 노래도 막 부르고. 근데 그 사람들 낮에 노래 부르려면 피곤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밤에 술을 먹으면 힘이 넘쳐나요. 칼로리가 넘쳐나는데요, 이 몸에 칼로리가 넘쳐나는데 몸에 쌓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보통 술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몸에 칼로리가 넘쳐나서 더 이상 몸에 칼로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때 먹는 안주는 전부 다 뱃살로 다 갑니다. 예. 그래서 술만 먹으면 살이 잘 안 찌죠. 몸에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술을 항상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술을 먹을 때는 술만 먹고 안주를 정말 신경 써서 살 안 찌는 거 먹어야 되겠다. 술을 안 먹으면 좀 음식을 조금 더 먹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은데 사실은 그 반대죠. 술을 먹으면 계속 더 많이 땡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술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음날 피곤합니다. 여기 와서 앉아는 있어야 되지. 전날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속도 안 좋고 피곤하고 이렇게 됩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피곤하면 어때요? 달달한 커피가 땡기고, 피곤하니까 커피 한 잔 먹고 싶고, 그것도 진하게 먹고 싶고, 그렇게 해서 살이 찌는 겁니다.
또 해장도 하고 싶고요. 해장은 뭘로 하죠? 이걸로 하죠. 좀 매콤한 거 콩나물국밥에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살이 찌게 되죠. 그리고 많이 피곤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술은 술살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면 안주를 제일 좋게 먹어요. 우리나라 스타일이요. 영국에 가서 맥주를 시키면 안주를 전혀 안 줍니다. 하다못해 새우깡도 안 줍니다. 새우깡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예. 그냥 그 왜 안주를 안 주냐 물어보면 술 맛을 못 느끼실까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기 미국 가서 저 위스키 이런 거 시키면요 거의 안 줘요. 위스키를 딱 줍니다. 우리처럼 파전 이런 거 안 줍니다. 예. 우리가 좀 보면 예, 좀 그렇죠. 그래서 술 먹을 때는 술만 먹는 걸로. 그럼 또 술도 많이 안 먹게 되고요. 다음날 살이 안 찌기 위해서는 좀 과음이나 이런 걸 좀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술살을 찐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위에 보면 분명히 술 많이 먹고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꼭 얘기를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이제 살이 찌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살이 찌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몰라서 그래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알면 좀 신경 쓰게 된다고.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 여러분 음식들이요 다 살찐 겁니다. 우리 다 돼지들 먹어요. 옛날 닭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1년 정도 키우면 웬만한 담도 날라다니고 예? 지렁이도 잡아먹고 예? 뭐 벌레도 잡아먹고 곡식도 먹어가지고 닭이요 잘 납니다. 참 잡기 어렵습니다. 정말 날씬한 닭입니다. 우리로 치면요. 아주 날씬한 닭입니다. 근데 요즘 닭 어때요? 예, 그 가다 가지고 계속 모이만 먹이고요. 운동을 못 합니다. 뭐 담이 있습니까? 닭들이 날아다니니까 양식 닭들이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잡는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럼 6개월 만에 어떻게 잡죠, 닭을? 옛날 같으면 병아리예요, 아직. 일단은 빨리 크는 품종들을 개량을 많이 했습니다. 왜요? 빨리 팔아서 돈 벌라고. 그 다음에 여러분 닭을 팔 때요 그람수로 잽니다. 그람수. 뭐 닭이 얼마나 건강하니까 이거는 500원 더 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람수로 잽니다. 그람수로. 닭들이 날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해요. 정말 뚱뚱한 닭을 먹습니다. 여러분. 돼지 옛날 돼지들 어때요? 옛날 돼지 데리고 가면 흙 파가지고 뭐 안에 지렁이도 잡아먹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맛없는 거 먹고 다 먹습니다. 요즘 돼지는요 정말 돼지 같은 돼지. 소는 어떻습니까? 옛날 소요 바디를 하고 예? 풀도 먹이고 바디를 하고 그렇죠. 건강한 소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잔치 있을 때 소한테 미안하다 소도 울고 나도 울고 예, 소를 잡아가지고 먹지요. 그런 소지요. 요즘 소는 어때요 여러분? 걷지 못합니다. 소를 운동을 시키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고기가 질겨져요. 그래서 소를 절대 운동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꽃등심 좋아하시죠? 원래 등심에는 그 지방질이 없습니다. 원래 자연의 소는요. 근데 등심의 그 꽃이 그게 지방이잖아요. 지방을 이렇게 피어나기 위해서는요 정말 뚱뚱하게 만들어야 돼요. 소를 정말 뚱뚱하게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를 합니다. 일단 운동을 안 시키고요. 그 다음 많이 먹이는데 정말 먹으면 제일 빨리 살찌는 것들 먹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뭐 몸에 좋은 거 먹이겠습니까? 예? 사과 먹이겠어요? 사과 주스 먹이겠어요? 사과 주스 먹이겠죠 소한테. 소로 치면 빨리 살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농축 가공된 거를 계속 먹입니다 소한테. 그래서 소가 정말 뚱뚱해집니다. 나중에 못 걸어가지고요 막 불도저로 소를 밀어내고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1등급 소가 나옵니다. 회는요 여러분 회는 어떻죠? 낚시로 잡은 광어는요 1년산도 요만하네요. 양식 광어는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 천적 있습니까? 자연산 광어는 어때요? 막
전마가 내일 잡아먹을까, 저 고래가 날 잡아먹을까, 도망가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엄청 바쁘죠, 그죠? 근데 지금 그 양식 광어는요, 그냥 이렇게 누워서 위에 떨어지는 사료 먹습니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해, 운동도. 엄청나게 뚱뚱한 회가 나옵니다, 여러분. 예, 맛도 없고요. 정말 뚱뚱한, 정말 과일은요, 여러분. 지금 파는 과일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키우던 배, 사과, 예? 감. 근데 요즘에는 개량을 많이 했죠. 정말 뚱뚱한 개량을 어떻게 합니까? 사과 나무를 심어서 그 중에서 제일 뚱뚱한 사과를 내는 뚱뚱한 나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무를 계속 또 접붙여 가지고 제일 뚱뚱한 애들만 지금 남은 거예요. 그렇게 보통 종자 개량을 한다고 하죠. 옛날 배는 먹어보면 절반이 뭐 안에 돌 같은 거 있고, 예? 살도 안 쪄요, 옛날. 감도요. 별로 살 안 쪄요. 크기도 작고. 요즘에는 크기가 이렇죠. 엄청나게 뚱뚱한 사과입니다. 엄청나게 뚱뚱한 배입니다. 결론, 돼지들만 먹으니까 우리도 돼지가 됩니다. 아, 정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십시오. 원시 시대는요, 여러분, 밑에 추장을 받치고 있는 애들은 다 갈비뼈 다 보입니다. 맞죠? 위에 추장은 어때요? 좀 뚱뚱합니다, 이렇게. 그게 원래 당연한 거죠. 많이 먹으면 살 많이 찌는 거 맞죠? 요즘에는 어때요? 강남 아줌마들 날씬하고 예쁩니다. 근데 저기 뭐 미국으로 치면 할렘가 맨날 밥을 맥도날드로 때우는 사람들 엉덩이가 이만합니다. 반대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더 날씬하네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좋은 거 먹어서 그래요. 돈 없으면요, 양식 광어 큰 거 먹고요, 돈 많으면 자연산 광어 먹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싸잖아요. 예? 맞죠, 여러분? 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음식들이 제대로 된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기농 뭐 가게 좀 더 비싸죠. 자연산 좀 더 비싸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좀 드실 필요가 있어요. 많이 안 먹으면 되잖아, 대신. 생각보다 여러분, 이게 결국은 옛날에는 자급자족이 거의 가까웠죠. 내가 소를 키워서 소를 잡아먹고 내가 소를 뭐 이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제는 소 키우는 사람이 따로 있네, 돼지 키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은 돈 벌고 있고 나는 돈을 주고 사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뭐라 해야 되나, 돈 하다 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키워서 큰 돈을 벌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좀 더 좋은 음식은 좀 더 써야 되네, 돈을. 예. 그래서 자본주의로 쭉 갈수록 소득이 적을수록 뚱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싼 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왕이면 좀 좋은 거 먹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먹던 회가 아니고 옛날에 내가 우리 동네에서 잡아먹던 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작게 먹어야 됩니다. 돼지 같은 돼지를 먹고요, 돼지 같은 소를 먹으니까 그 돼지처럼 먹으면 우리 돼지 됩니다, 진짜. 예. 음식이 제대로 된 게 많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기농 가게 이런 데도 한번 좀 신경을 써보고, 회 먹을 때도 자연산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여러분, 보통 이제 성장기는 세포가 느는 시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 컸죠? 저도 다 컸고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죠? 크라는 키는 안 크고 옆으로만 자꾸 벌어져요, 그죠? 근데 성장기에 세포가 느는 시기고 성장이 끝났으니까 세포가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뚱뚱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근데 왜 지방세포는 자꾸 늘어가지고 뚱뚱해집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방세포가 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방을 죽이자, 지방세포를 뭐 분해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지방세포가 분해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썩습니다. 여러분, 삼겹살 있죠? 삼겹살이 딱 있다고 칩시다. 하얀 그 지방 있는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지방을 이렇게 오려 보세요. 그럼 그게 붙습니까? 우리도 지방 세포가 죽으면요, 지방 그 세포 있던 곳에 구멍이 생겨요. 지방 세포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뚱뚱해지냐면요, 지방 세포가 커집니다. 지방 세포가 갑자기 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성장기가 끝나고 세포가 느는 병이 암입니다, 여러분. 암 세포가 는다고 하죠. 그래서 다 자랐는데 난 지방 세포가 늘어, 이건 암입니다. 암이 아닌 이상 우리가 세포가 늘 일이 없습니다. 세포 죽지도 않습니다, 지방 세포는요. 그래서 지방 세포 숫자는 성장기 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때 뚱뚱하면요, 평생 뚱뚱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자녀들이나 뭐 손자들 어릴 때 뚱뚱한 관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릴 때 날씬하면요, 좀 뚱뚱해도 금방 빠집니다. 숫자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성장기 때는 뼈 세포는 많게 해서 키는 키우고 지방 세포는 작게 해서 날씬하게 만들어주면 앞으로 평생 편하겠죠, 그죠? 근데 어릴 때 뚱뚱했는데 억지로 해서 살을 뺐어요. 평생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지방세포수가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포 죽이 걱정하지 마시고 지방세포를 작게 만들 걱정을 해야 됩니다. 지방세포가 작게 만드는 비결은요, 지방세포 안에 저장될 당을 줄이는 길입니다. 지방세포는 언제 뚱뚱해지냐면요, 간에서 넘쳐날 때입니다. 간에서 넘쳐날 때 지방세포에 저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과흡수되는 음식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과는 5개 그냥 깎아 먹어도 크게 살 안 찝니다, 실제로. 그렇죠? 사과 주스 하나 먹으면 살도 찌고 또 배도 고파요. 먹은 게 없대. 나 오늘 먹은 게 없는데 나 왜 자꾸 배가 나오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몇 끼를 먹어야 되는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처님 몇 끼 먹은 것 같아요? 한 끼 드신 것 같거든요. 보면 사시에 뭐 이제 그 걸식을 해서 예수님도 세 끼를 배 터지게 드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자료를 보면요, 조선시대 초반에도 2끼 먹었답니다. 점심때 좀 허기가 지면 뭐 막걸리 한 사발, 보통 참이라고 하죠. 참이 우리로 치면 간식인 거죠, 간식. 예. 3끼를 먹은 지는 100년 정도 됐답니다. 먹을 게 풍족했고요. 갑자기 먹을 게 좀 풍족해졌고 보리고기 넘으면서 3끼를 먹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음식도 더 살찌기도 좋고 너무 살찌기 좋은 음식들로 많이 바뀌었죠, 세상에. 닭도 옛날 닭이 아니고요, 소도 옛날 소가 아니고.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원시시대는 어때요? 사냥 못하면 못 먹고, 맞죠? 사냥하면 배 터지게 며칠 먹고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죠? 지금 우리만 하루 3끼를 챙겨 먹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 많은 시대 동안요. 그래서 3끼 먹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통 이제 하루에 뭐 1일 1식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얼마 전에 TV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일 1식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글쎄 하루에 2끼 정도 먹어도 억울한 게 아니다. 일단 그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식욕이, 나는 식욕이 너무 좋아요. 네. 여러분, 사는 게 결국 스트레스가 많이 받습니다. 뭐 젊은 사람들은 낮에 공부한다고 스트레스 받죠. 취직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죠. 돈 번다고 스트레스 받죠. 이제 어머님들은 뭐 남편이 왜 나를 안 좋아해 줄까 스트레스 받죠. 막 스트레스 많습니다. 막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 스트레스 풀어야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행복하려고 사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언제 풀죠? 낮에는 뭐 강의도 듣고 또 어디 가서 모임도 하고 뭐 만나기 싫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만나기 싫은 뭐 며느리도 만나야 되고 많은 사람 만납니다. 세상에 내 말고는 내가 없으면 집이 안 돌아가는 것 같고 막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럼 나도 스트레스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스트레스 사람들이 어떻게 풉니까?
친구 만나죠. 친구가 좋죠. 친구 만나면 보통 먹죠. 예. 그 다음에 가족들 만나면 뭐 어머니 아버지 모시거나 뭐 애들하고 모여서 무슨 얘기 할 겁니까? 정치 이야기 할 겁니까? 보통 맛있는 거 먹습니다. 할 이야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야기하면 좀 말이 안 통해요. 예, 그래서 먹습니다. 친구 만나도 이 친구하고 내 친구 2명 만나면 이 친구도 커피 좋아하고 나도 커피 좋아하고 커피 좋아하면서 옛날 학교 다닐 때 이야기하면 기분 좋은데 한 3명만 만나도 누구는 회를 못 먹네. 4명만 만나도 누구는 밖에 햇빛 알러지가 있네. 보통 4-5명 만났을 때 서로 그 만족할 수 있는 거 보통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됩니다. 맞죠? 그래요. 그래서 식욕이 결국은 스트레스를 풀거나 할 때 보통 매개체로 많이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게 제일 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울증에 걸리면요, 우울증 걸린 사람 주위에 좀 있죠, 그죠? 다 식욕이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우울한 사람도 행복해지고 싶어요. 근데요, 먹는 게 제일 편하네요. 먹는 거요, 제일 편하죠. 생각해 보세요. 집에 있으면 다 와요, 전화하면. 전화만 하면 닭도 오고 다 와요. 족발도 오고 다 오는데 나 머리도 안 감아도 되죠. 세수도 안 해도 되죠. 옷도 아무거나 입어도 돼. 예? 돈도 싸요. 한 15,000원이면 되지 않나요? 소주 한 병에 닭 한 마리 시키면 15,000원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먹는 게 누구나 제일 편합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방법이요. 그럼 우울증인데 나는 먹는 거 싫어요. 아주 중증입니다. 정말 자살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거든요, 실제로. 대부분 먹는 게 다 좋습니다.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먹는 거 말고 나를 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먹는 거 말고 나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까? 이거 핸드폰 화면에 좀 하나 좀 써놓으세요, 이게 진짜로. 네, 그거 써놓으세요. 잘 됐네. 네. 여러분 남자분들도 보면 막 친구랑 술 먹으면 기분 좋고 있죠. 근데 살 못 빼는 사람들이요, 할 줄 아는 게 먹는 거밖에 없으면 살을 못 뺍니다,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이 난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해 이렇게 이제 되면요, 살 절대 못 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써놓으세요 거기. 예. 그리고 취미가 없으면요, 살을 못 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근데 사실은 먹는 거 말고도 즐거울 일이 있어야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살 빼시면 안 돼요. 예. 나 즐거우려고 살잖아요. 근데 남자들도요, 보면 하다못해 낚시에 미쳐 있으면 살 뺄 수 있어요. 예? 예. 하다못해 등산에 미쳐 있으면 살 뺄 수 있습니다. 등산 가서 뭐 더 많이 먹는다고요? 그래도 뺄 수 있어요. 예. 근데 나는 먹는 게 제일 좋아요. 노래도 못해요. 이러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나는 먹는 거 말고 뭘로 나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을까?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를 하는 것도 괜찮고, 여행 가는 것도 괜찮고, 책을 읽는 것도 괜찮고. 네. 요즘에는 옛날보다 먹는 거에 올인한 사람들이 많이 없죠, 그죠? 네. 여러분, 식욕을 부르는 게요, 피로하면 식욕이 땡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만성 피로요, 언제 제일 필요한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를 하면 필요합니다. 작게 먹었잖아요. 작게 먹고 운동했잖아요. 필요합니다. 작게 먹고 운동했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이러면 식욕을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다이어트 할수록요, 피곤이 덜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요, 적게 먹은 만큼 더 쉬어야 되고 더 많이 자야 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불면증, 잠 못 자면 여러분 커피 땡기죠. 다 그렇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달달한 커피가 생각나죠. 만성 피로와 같습니다, 여러분.
술 많이 먹으면 매콤한 거 먹고 싶죠. 그 다음에 딴짓하면서 먹으면요 배가 안 불러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특히 다이어트를 내가 살을 빼고 싶을 때 보통 나를 아주 필요하게 만드는 경향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국어, 영어, 수학 얘기할 때 국어를 못하면 국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살 뺄 때요. 여러분 만약에 원인이 과식이었다 치면 음식을 줄여서 살을 뺄 동안 운동도 줄이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살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살을 빼려고 아유 요즘에 음식도 좀 살도 더 많이 찌는 음식들인 거 배웠고 요즘 소가 옛날 소가 아니고 좋습니다. 100개 먹다가 난 80개 먹어야지 이렇게 이제 됩니다. 실제로 밥을 먹다가 한 2숟가락 남깁니다. 그러면 살이 빠지겠지. 자 원래 사람이 100을 먹다가 100을 먹으면요 100을 먹다 100을 먹으면 체중이 변화가 없죠. 여러분 매주 목욕탕 가서 몸무게 재보면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뭘 먹었든 간에 똑같지 않습니까?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100을 먹다가 80을 먹었어요. 20% 정도 줄여서 먹었어요. 일주일 동안 먹고 목욕탕 가보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칩니다. 100을 먹다가 100 조금 더 오늘 뭐 개모임이 한 2개 했었는데 좀 많이 먹은 것 같은데 걱정하고 올라가 보면 또 체중이 내 체중이네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100을 먹다가 100 평소에 먹던 대로 먹으면 체중이 변동이 없죠. 근데 100을 먹다가 조금 적게 먹었어요. 조금 적게 먹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피곤하네, 짜증나네, 귀찮네. 그래서 앉아있고 말도 작게 나요. 아 나 다이어트 하니까 나 말 시키지 마.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0을 먹다가 80을 먹으면요 80을 소모를 해요. 작게 먹으면 손발도 좀 차가워지네. 심장도 좀 덜 열심히 뛰어요. 손발도 좀 더 차가워져요. 적게 먹으면 좀 어지럽네. 그래서 80을 딱 소모를 합니다. 100을 먹다 120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래도 부르고 싶고 가구를 막 옮기고 싶어 집에. 그래서 120 먹으면요 또 120을 소모해요. 친구랑 2시간 동안 통화하고요 다 에너지 다 소모해요. 80 먹으면요 친구야 다이어트 중이니까 내일 얘기하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게 인체 항상성입니다. 여러분 조금 적게 먹고 조금 많이 먹고는 전혀 몸에 체중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다이어트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을 먹다가 50을 먹으면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럼 50을 소모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장도 움직이고 심장도 똑같이 뜁니다. 이런 걸 기초대사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대사량이 있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은요 조금 적게 먹으면 기초대사량도 조금 줄어요. 하지만 많이 줄이면요 기초대사량 기본적으로 소모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기초대사량이 보통 1440kcal거든요. 근데 확 줄이면요 기초대사량이 절반으로 줄지는 않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살 뺄 동안은 최소 절반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한 20% 정도 줄이면 원래 살이 안 빠져요. 그냥 컨디션만 안 좋고 기분만 안 좋고 어지럽기만 하고 짜증만 나요 실제로. 여러분 근데 나는 조금 더 먹었는데 살이 쪘다고요?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루에 2배를 먹은 적이 많습니다. 밤에도 먹고 그 다음날도 먹고 술 먹으면서 같이 먹고 그래서 살이 찐 겁니다. 뺄 때도요 조금 작게 먹으면 살 안 빠집니다. 그것도 잘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살을 잘 빼기 위해서는 몸이 좋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몸을 좋게 하는 방법 결국 기초대사량을 잘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근육량을 늘려야 됩니다. 여러분 근육이 많으면 기초대사량도 많아집니다. 잠을 푹 자야 됩니다. 몸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몸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을 먹는 게 좋습니다. 자, 몸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이 뭐였는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체질 개선을 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으면 다음날 너무 피곤합니다.
여러분 기초대사량을 높이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몸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이 기초대사량을 좋아지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러분 100 먹다가 80을 먹어도요 살이 빠질 수 있어요. 아 나 작게 먹었으니까 내일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면 살이 안 빠집니다. 작게 먹고 배는 좀 고프고 오늘 좀 힘이 없지만 오늘 유쾌하게 살고 오늘 똑같이 지하철 한 정거장 정도 내가 걷고 친구들하고 유쾌하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음식을 아주 작게 먹어도요 하루를 유쾌하게 보내지 못하면 절대 살이 안 빠집니다. 여러분 내가 절반을 먹으면 뭐합니까? 집에 누워서 TV만 다 보고 있으면요 막장 드라마만 다 보고 있으면 절대 살 안 빠집니다. 여러분 예, 하루를 유쾌하게 보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다이어트가 많습니다. 여러분 덴마크 다이어트, 뭐 GI 다이어트, 굶어라, 뭐 사과만 먹어라, 과일만 먹어라, 고기만 먹어라. 요즘에 뭐 효소 다이어트가 많다 이런 거 많이 듣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줄 아십니까? 세상에 많은 다이어트 방법이 왜 이렇게 다이어트 방법이 많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병도요 쉬운 병 있죠. 예를 들어서 손가락 째진 거 이거 꼬매면 되는 거. 검사 인터넷 찾아보면 다 병원 가서 꼬매세요 한 가지입니다. 대답이. 근데 당뇨나 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황토방에 들어가라 뜸을 떠라 먹지 마라 먹어라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가 원래 어렵습니다.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우니까요 이 방법 저 방법 이게 방법이 없다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요 여러분 이 중에서요 내한테는 필요한 다이어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제 난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요 그래서 인터넷 중에 어떤 다이어트를 할까 여러분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죠. 꼭 고기 좋아하는 사람이 고기만 먹는 다이어트 하네. 과일만 먹는 사람 원래 평소에 과일만 먹어요. 그냥 앉아서 감 한 줄 다 깎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난 과일을 좋아하니까 과일 다이어트를 할래요. 나는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기 다이어트를 할래요. 나는 평소에 사과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과 다이어트를 할래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가 빠지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하는 게 더 낫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요 이 다이어트가 다 효과 있는 게 아니고 나한테는 정말 효과 있는 다이어트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난 도대체 뭘 먹어야 살이 빠지지? 칼로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한테 어떤 다이어트가 필요한지는 내가 좋아하는 다이어트는 대부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내가 잘 못할 다이어트를 하시면 나는 평소에 고기를 많이 먹고 쪘으니까 난 야채 다이어트를 해야 되겠다. 이거 괜찮습니다. 기본적으로요. 나는 과일만 많이 먹고 난 고기를 너무 안 먹어서 고기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체질에 맞는 식이요법이 나오게 되죠. 한 10분에 걸쳐서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 체질을 한번 스스로 알 수 있는 방법을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여러분 다들 한번 내가 뭐에 가까운지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사상 체질을 하면 내한테 좋은 음식을 먹게 되고 건강해지면서 살이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11개 문제입니다. 자, 11가지 문제입니다. 자, 당신의 얼굴과 가장 가까운 거. 이마가 엄청 넓다. 이러면 1번입니다. 입술이 좀 두텁고 나는 좀 광대뼈보다는 뭐 코 같은 게 좀 크다. 이러면. 자, 세 번째는 턱이 좀 뾰족하고 얼굴이 좀 길다. 이 좀 어렵죠? 어려우면 안 해도 됩니다. 자, 두 번째, 체격. 좀 키도 좀 작고 나는 어깨가 너무 넓다. 허리는 가늘다. 허리에 살이 안 찐다. 살이 쪄도 위에만 찐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자, 그다음에 허리가 굵고 전체적으로 골격이 크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깨와 가슴이 발달돼 있고 엉덩이 가슴이 빈약하다. 자,
자기에 맞는 체격을 골라주시고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몇 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지금 필기도구가 없어서 그런데 자 1번이 태양인입니다. 2번이 태음인입니다. 모든 문항의 답이 그렇습니다. 3번이 소양인입니다. 4번이 소음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걸어다 할 때 모습 자기한테 맞는 거. 네. 3번이 보통 소양인인데 보통 이제 성격이 급하다 뜻이죠. 2번이 태음인입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걱정이 많고 안에 뭐 혹시 개가 물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면서 걷는 사람이 4번입니다. 자, 성격. 예. 보통 1번 태양인은 뭐 정치가 스타일입니다. 정치인들 막 갑자기 친한 척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다음에 좀 아유 막 오늘 안 만나면 내일 만나지 좀 태평한 스타일. 성격이 아주 급한 스타일. 저 사람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스타일. 네. 자, 일 추진하는 스타일. 1번은 보통 이제 아주 유명한 정치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번은 다혈질의 보통 어떤 술 좋아하는 아저씨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4번이 좀 소심한 스타일이고요. 자신의 성향, 자, 어느 게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3번은 거짓말을 못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번은요 화를 안 내요. 화를 내게 해도 표정이 잘 안 나타납니다. 네. 자, 몸이 가장 편안할 때 나는 땀이 잘 나오면 몸이 좋아요. 감기만 걸리면 땀이 일단 안 나. 뭐 이런 나는 변비가 걸려요. 이런 사람이 있겠죠, 그죠? 자,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자, 나는 뭘 잘 먹으면 토한다. 나는 뭐 위장에만 넣어 놓으면 자고 나면 다 없어진다. 많이 먹었는데 나오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항상 소화가 나는 안 된다. 자, 평상시 습관. 네. 자, 아까 태음인들은 그냥 막 아무거나 먹어도 다음날 다시 밥을 일어나서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스트레스 받으면 나는 먹어야 된다. 나는 못 먹는 게 너무 많다. 그렇습니다. 1번이 가장 많이 체크됐으면 태양인, 2번은 태음인, 3번은 소양인, 4번은 소음인. 태음이 2번이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본인이 태음이라고 생각이 되면 인터넷 찾아봐도 이제 많이 나오죠, 그죠? 보통 이제 뭐 콩이나 소고기나 그런 것들 뭐 해주고 태음인들 보통 과일 다이어트를 하면 너무 살이 많이 안 빠지고 컨디션도 좀 안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먹으면 다 소화시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피난대도안이라는 안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콩을 메주 비슷하게 만들어서 환으로 먹는 겁니다. 옛날에 피난 갈 때 배가 고플까봐 애가 울까봐 만드는 환입니다. 네, 콩이 되게 좋습니다. 소양인들 이렇게 날씬하고 어깨가 넓고 성격이 급합니다. 그래서 보통 몸에 열이 많습니다. 위로 열이 많이 올라와서 열을 식힐 수 있는 해물이나 돼지고기나 이런 게 좋습니다. 자, 성격이 급해서요 일단 많이 빨리 먹습니다. 막 입에 넣으면서 또 씹고 이렇게 먹습니다. 네. 엄청 또 배가 고픕니다 갑자기. 자, 소민들은 오늘은 뭘 먹을까? 어제도 먹은 게 소화가 안 됐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몸에 소화가 잘 되는 따뜻한 것들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자, 나는 빼빼한데 사람들은 빼빼하다는데 난 배만 튀어나와 있어. 보통 소민입니다. 소화가 잘 안 되니까 맨날 달달한 케이크나 빵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과도 사과 씹어 먹으려니 좀 그렇고 사과 주스를 먹습니다. 아랫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죠? 태양인, 네, 태양인은 뭐 보통 100명에 1명 정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보통 태양인이면 1시간도 이렇게 안 듣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벌써 한 30개 나와야 됩니다.
태양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살을 빼고요, 여러분. 요요가 안 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 3년 전에 원장님 말 듣고 20kg 뺐는데 지금 다시 20kg 쪘어요. 그래서 저 다이어트 실패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오늘 어제 밥 맛있는 거 먹었어요? 오늘 또 배고프잖아요. 어제 밥 안 먹은 거 실패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제 밥 먹은 거는 어제 배도 불렀고 기분도 좋았고 그것 때문에 오늘 내가 건강한 거지 않습니까? 살을 좀 빼다가 다시 쪄도 돼요, 여러분. 근데 다이어트만은요, 5년 만에 살이 다시 쪄도 다이어트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좀 빼놓으면요, 5년 동안 건강하고 즐거웠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요요를 겁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면요, 여러분. 1년 만에 살이 좀 찌면 다시 빼면 되죠. 1년 동안 즐겁고 행복하고 건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꼭 먹는 거는요, 어제 맛있었다, 오늘은 뭐 먹지 하면서 다이어트는 다이어트 또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요연상 겁내지 말고 일단 좀 빼가지고 조금 유지하는 걸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1년 정도 유지하면 잘 안 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요현상은요, 결국 매일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고 계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오늘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오늘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고, 보통 집에 오면 맥주 한 잔에 뭐 이게 나의 낙이었는데, 혹은 집에서 맛있는 밥 먹는 낙이었는데 밥도 못 먹었네. 근데 살 빼려고 내가 또 1시간 동안 열심히 뛰었네. 아, 이렇게 해서 살아서 무엇 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요, 친구한테 전화 옵니다. 친구야, 오늘 좀 만나자. 내가 살 빼야 되니까 한 달 있다 만나자. 그러면서 잘 때 이런 생각 듭니다. 와, 이렇게 살 뺄 바에야 내가 살을 왜 뺄까? 내 뭐 얼마 살 거라고,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면 무조건 요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요, 오늘 좀 적게 먹었어요. 배는 고파요.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친구랑 만나고 수다 떤 게 너무 재밌었고요. 못 보던 친구 전화 통화 너무 재밌었고요. 오늘 본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고요. 배는 고프지만 재밌는 일이 많았다. 그게 한 2달만 되시면요,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요, 아, 이렇게 살아도 재밌게 살 수 있네 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그 정도 하시게 되면 한 2달 정도 감량하시면, 아, 나 왜 이렇게 살면 행복했는데 나 왜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매일 배 터지게 먹어야만 행복했을까? 그 생각이 들게 되면 2달 있어도요, 좀 뭔가 좀 방법이 달라졌어요. 내 스트레스 받아서 스트레스 푸는 방법도 달라지고, 그러면 좀 더 요요가 훨씬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네.